안녕하세요. 사연 읽는 양이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내 목숨 같은 딸이 결혼 후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맞고 산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두 주먹 불끈 쥐고 들어주세요. 반년 만에 딸의 얼굴이 반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결혼이라는 달콤한 꿈이 어떻게 악몽으로 변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한 어머니가 딸을 구하기 위해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왜 법무사 출신 여성이 15년 만에 다시 법전을 펼쳤는지, 그리고 그녀가 밝혀낸 시어머니의 치명적인 비밀은 무엇이었는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아들의 빚을 갚기 위해 며느리를 노예처럼 부리는 시어머니.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알고도 방관한 남편. 이것은 단순한 고부 갈등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 여성의 존엄성이 완전히 짓밟힌 끔찍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의 진짜 핵심은 복수, 그것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완벽한 복수에 관한 것이니까요. 엄마, 이번 주말에는 못 올 것 같아요. 시어머니께서 몸이 안 좋으셔서.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딸의 목소리가 어딘지 떨렸습니다. 윤정은 직감적으로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결혼한 지 6개월, 매주 만나던 딸이 벌써 3번째 만남을 취소했으니까요. 수진아, 괜찮은 거 맞니? 요새 목소리가 왜 그렇게 힘이 없어? 윤정의 물음에 딸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냥 좀 피곤해서요. 신혼이라 적응하느라 그런가 봐요. 수진의 대답은 겉으로는 그럴듯했지만 30년간 키운 딸의 미세한 떨림까지 알아차릴 수 있는 어머니의 직감은 무언가 심각한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날 밤 윤정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깊은 잠에 빠졌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딸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내일 직접 가봐야겠다. 결심한 윤정은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딸의 새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누르려던 찰나 안에서 들려오는 날카로운 고함 소리에 윤정의 손이 멈췄습니다. 이런 며느리는 처음이야. 우리 아들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너 같은 걸 만났니? 이 시어머니의 분노에 찬 목소리였습니다. 윤정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문고리를 돌려보니 다행히 문은 잠겨있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선 윤정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녀의 온몸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수진이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그녀의 앞에 서서 손을 높이 들어올리고 있었습니다. 꼴값 떨지 마. 네가 뭔데 내 아들한테 이혼을 요구해. 이 시어머니의 손이 수진의 뺨을 강하게 내리쳤고 그 소리가 집안에 메아리 쳤습니다. 수진의 입가에서는 가느다란 핏줄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윤정의 비명과 함께 시어머니와 수진이 놀라 돌아봤습니다. 수진의 얼굴은 이미 붉게 부어오르고 있었고 눈 밑에는 전에 맞았던 자국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충격적인 것은 수진의 표정이었습니다. 그것은 분노나 억울함이 아닌 깊은 체념과 두려움이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짓이십니까? 윤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이더니 이내 태도를 바꿨습니다. 아이고 어머님, 무슨 일로 오셨어요? 이건 그냥 우리 집안일이니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윤정의 눈에는 모든 것이 보였습니다. 딸의 마른 몸, 멍이 든 손목, 지친 표정,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눈에 담긴 공포. 이건 단순한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다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학대였습니다. 그 순간 윤정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깨졌습니다. 15년 전 법무사 일을 그만두고 평범한 주부로 살아왔던 그녀의 내면에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분노가 깨어났습니다. 이건 용서할 수 없다. 절대로. 윤정은 천천히 시어머니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불꽃이 튀었습니다. 제 딸에게 손찌검을 하셨군요. 아주 좋습니다. 이제부터 시작될 일을 잘 지켜보세요. 제가 어떻게 당신의 인생을 합법적으로 망가뜨리는지.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요? 이런 어머님. 오해하셨나 봐요. 저희는 그냥. 윤정은 시어머니의 말을 들을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딸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팔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짐 싸. 지금 당장 집에 가자. 윤정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단호함은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수진은 망설였습니다. 엄마.
난 괜찮아. 그냥 작은 다툼이었을 뿐이야. 내가 잘못했어. 네가 잘못한 거 없어. 당장 짐 싸. 윤정이 강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수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 가. 민우 오빠가 곧 돌아올 거야. 그리고 우리 빚이.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사위 민우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여긴 어쩐 일로? 그의 시선이 수진의 붉게 부어오른 뺨과 입가에 피를 발견하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민우가 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재빨리 나섰습니다. 아들, 이건 오해야. 우리 수진이가 실수로 넘어져서. 윤정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거짓말 마세요. 당신이 내 딸을 때린 거 이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아들, 며느리가 이혼하자고 해서 내가 화가 좀 났을 뿐이야. 어머님이 오해하신 거야. 시어머니의 변명에 윤정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혼? 수진이 이혼을 요구했다고? 혼란스러운 순간 윤정은 사위의 반응을 주시했습니다. 민우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또 손이 나갔어요? 지난번에도 그러시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의 말에 윤정의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지난번에도라는 말은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자기야. 수진이 민우에게 다가갔지만 그는 냉랭하게 물러섰습니다. 나더러 어쩌라고? 회사 망하고 빚더미에 앉았는데 이혼은 무슨 이혼? 지금 우리가 어머니 도움 없이 어떻게 살아? 윤정은 점점 더 큰 충격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녀는 사위의 회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이렇게 심각한 상황인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딸을 학대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수진아, 이게 다 무슨 일이야? 네가 이혼하자고 했다고? 윤정이 딸에게 물었습니다. 수진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난 더는 못 견디겠어. 매일 시어머니 심부름에, 밤새 청소에, 그리고 오빠는 날 전혀 보호해주지 않아. 그래서 이혼하겠다고? 정신 차려, 수진아. 민우가 소리쳤습니다. 우리 빚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 어머니가 그 빚을 다 갚아주신다고 했어. 우리가 이 집에서 어머니 모시고 살기만 하면. 모시는 게 아니라 종살이를 시키는 거잖아. 수진이 흐느끼며 외쳤습니다. 나는 사람이야, 하녀가 아니라고. 시어머니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이 배은망덕한 년. 내가 너희 빚 갚아주겠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태도야? 네가 뭔데 이런 대접을 받아? 그깟 집안일이나 제대로 못하는 주제에? 윤정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끓어오르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빚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딸을 인질로 잡은 가정 내 노예제도였습니다. 윤정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수진아, 필요한 것만 챙겨. 지금 당장 나와. 윤정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민우가 그들 앞을 막아섰습니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수진이는 여기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 문제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윤정은 사위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내 딸을 학대하는 건 가정 문제가 아니라 범죄야. 지금 당장 비켜서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신고? 무슨 증거로요? 이 시어머니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내 딸이 넘어져서 다친 걸 우리 탓으로 돌리겠다고? 누가 믿겠어? 윤정은 천천히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방금 당신이 내 딸의 뺨을 때리는 장면을 봤어요. 그리고 그녀는 녹음 앱을 보여주었습니다. 들어온 순간부터 모든 대화가 여기 녹음되어 있어요.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민우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갔습니다. 윤정은 계속했습니다. 15년 전 제가 법무사였다는 사실을 아세요? 가정폭력이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 그리고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잘 알고 있어요. 그 말에 시어머니가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아이고 어머님. 오해하셨네요. 저는 그저 며느리를 너무 사랑해서 가끔 과한 말을 할 뿐이에요. 손이 나간 건 정말 실수였어요. 그렇지, 수진아?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윤정은 딸의 손을 잡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갈 거야, 수진아. 이런 곳에서 내가 하루라도 더 지낼 필요 없어. 민우가 다급하게 수진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제발. 우리 어떻게 빚을 갚아? 네가 지금 나가면 우리 다 망해. 어머니가 도와주신다고 했잖아.
수진은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갈등과 고뇌가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엄마.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민우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난 가겠어요. 그 순간 시어머니가 히스테리컬하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배은망덕한 년. 네가 어디 감히. 그녀는 탁자 위에 있던 도자기 화병을 집어들었습니다. 조심해. 윤정이 외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화병이 수진을 향해 날아왔고 그녀의 어깨를 강타했습니다. 도자기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고 수진의 비명이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순식간에 그녀의 흰 블라우스가 붉은 피로 물들었습니다. 수진아. 윤정은 쓰러지는 딸을 붙잡았습니다. 민우와 시어머니는 충격에 얼어붙었습니다. 윤정은 즉시 911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응급 상황입니다. 제 딸이 시어머니에게 폭행을 당했어요. 피를 많이 흘리고 있어요. 빨리 와주세요. 무슨 짓을 한 거예요? 민우가 어머니에게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여전히 분노에 차 있었습니다. 제가 자초한 일이야. 우리 집안에서 나가겠다고? 빚은 누가 갚아? 내 아버지 병원비는? 윤정은 딸의 상처를 확인하며 귀를 의심했습니다. 병원비라고? 어떤 병원비? 시어머니의 말은 이 상황에 새로운 의문을 던졌지만 지금은 딸의 안전이 우선이었습니다. 구급차와 경찰이 동시에 도착했습니다. 의료진이 수진을 살피는 동안 경찰관들은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어요? 한 경찰관이 윤정에게 물었습니다. 윤정은 침착하게 모든 일을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녹음된 파일을 증거로 제시했고 경찰관들은 곧 시어머니를 체포했습니다. 김영숙 씨 가정폭력 혐의로 체포합니다. 하시는 말씀은 모두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수갑을 차는 모습을 보며 민우는 땅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 어머니가 없으면 우리는? 그의 절망적인 표정에서 윤정은 무언가 이상함을 감지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빚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구급차가 수진을 병원으로 이송하는 동안 윤정은 사위를 쳐다봤습니다. 민우 씨,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내 딸이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됐죠? 민우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장모님, 저희가 큰 빚을 졌어요. 제가 운영하던 회사가 망했고 그 과정에서 사기 혐의까지 받고 있어요. 어머니는? 그는 말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는 뭐요? 윤정이 다그쳤습니다. 민우는 초점을 잃은 눈으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저희 빚을 대신 갚아주시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었죠. 수진이가 완벽한 며느리가 되어야 한다고. 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그래서 당신은 아내가 학대받는 걸 지켜만 봤다고요? 윤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우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아버지가 중병으로 누워 계시고 어머니가 그 병원비까지 대주고 계신데. 윤정은 갑자기 멈춰 서더니 민우를 날카롭게 쳐다봤습니다. 잠깐, 시아버님이 중병이라고요? 수진이가 그런 얘기는 한 번도 안 했는데요? 민우의 표정이 갑자기 굳어졌습니다. 아, 그게. 수진이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수진이가 너무 걱정할까봐. 하지만 윤정은 무언가 일관성 없는 점을 감지했습니다. 과거 법무사로서의 직감이 그녀에게 이 모든 것이 거짓말일 수 있다고 속삭였습니다. 민우 씨, 정말로 시아버님이 병원에 계신가요? 어느 병원인지 알려주시겠어요? 민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건 지금은 말씀드릴 수 없어요. 윤정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좋아요. 지금 당장 확인해 볼 테니까요.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정 변호사님? 저 윤정이에요. 긴급한 부탁이 있어요. 병원에 도착한 윤정은 수진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상처는 생명을 위협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어깨에 꽤 깊은 열상이 있어 수술이 필요했습니다. 의사가 수술실로 수진을 데려간 후 윤정은 병원 복도에서 또 다른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정 변호사님. 뭐라고요? 윤정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그래서 김영숙 씨에게 중환자인 남편이 없다고요? 그리고 민우 씨가 사기 혐의로 수배 중이라고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은 전화를 끊고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위 민우는 사기꾼이었고 시어머니는 그의 공범이었습니다. 그들은 수진을 이용해 무언가를 얻으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을? 수진의 수술이 끝나고 그녀가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 윤정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수진아, 이제 괜찮아. 널 해칠 사람은 아무도 없어. 수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사실은 말 못했던 게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이제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는 듯 결연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수진아? 윤정이 물었습니다. 수진은 깊은 숨을 들이쉬더니 충격적인 고백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결혼 직후에 민우 오빠가 내 통장과 카드를 모두 자기 이름으로 바꿨어요. 내 월급도 전부 가져갔고, 그리고 얼마 전에 알게 됐는데 내 이름으로 대출까지 받았대요. 5억이나. 윤정은 충격으로 말문이 막혔습니다. 딸이 신용사기의 피해자였던 것입니다. 왜 말하지 않았어, 수진아? 수진은 흐느끼며 대답했습니다. 말할 수가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계속 감시했고 민우 오빠는 내가 도망치면 엄마한테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했어요. 그 순간 윤정의 마음속에 복수의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그녀는 딸을 꼭 안아주며 속삭였습니다. 걱정 마, 수진아. 이제 내가 다 해결할게. 그들은 법의 심판을 받을 거야. 병실 밖에서는 경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윤정은 그들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수진 외에도 다른 피해자들이 있을 거예요. 이 사건은 단순한 가정폭력이 아니라 조직적인 금융사기입니다.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민우 씨를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이 부부가 지금까지 최소 3명의 여성들에게 같은 수법으로 접근해 금융사기를 벌였다는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윤정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녀의 딸은 단지 그들의 마지막 피해자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였겠죠. 윤정은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이 문제를 끝까지 파헤치고 딸뿐만 아니라 모든 피해자들을 위해 정의를 실현할 것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비밀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병원에서의 사흘 후 수진은 퇴원했습니다. 윤정은 딸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당분간은 여기서 지내자. 네가 회복할 때까지.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빛에는 이전에 없던 결연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윤정은 딸이 잠든 후 거실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정 변호사가 보내준 자료들이었습니다. 민우와 그의 어머니 김영숙에 관한 경찰 조사 기록, 금융거래 내역, 그리고 이전 피해자들의 진술서까지. 윤정은 패턴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피해자를 선택했을까? 윤정은 중얼거렸습니다. 자료를 분석하면서 그녀는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모든 피해자는 부유한 가정 출신의 외동딸이었습니다. 수진처럼 그들 모두 자신의 이름으로 된 부동산이나 상당한 자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윤정은 갑자기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잠깐. 수진이가 가진 건. 그녀는 서둘러 서랍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수진의 이름으로 된 아파트 등기부등본과 주식 증서였습니다. 윤정과 남편이 딸에게 결혼 선물로 준 것들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이었어. 윤정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민우는 처음부터 수진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의문이 있었습니다. 왜 민우는 수진을 결혼 후에도 계속 붙잡아 두었을까? 이미 대출도 받았는데. 그때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늦은 시간이라 윤정은 의아했지만 현관문을 열어보니 정 변호사가 서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윤정 씨. 이렇게 늦게 찾아와서. 하지만 방금 알게 된 중요한 정보가 있어요. 정 변호사는 들어와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민우의 계좌를 추적했더니 최근에 굉장히 큰 금액이 입금된 흔적을 발견했어요. 그는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10억 원이에요. 출처는 김상진이라는 사람입니다. 김상진? 윤정이 의아해했습니다.
그러자 정 변호사가 충격적인 사실을 밝혔습니다. 김상진은 바로 수진 씨가 결혼하기 전에 만나던 남자친구예요. 수진 씨가 그를 갑자기 떠나 민우와 결혼했죠. 윤정은 충격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게 무슨? 정 변호사는 계속했습니다. 더 이상한 건 이 김상진이라는 사람이 얼마 전에 실종 신고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이 민우의 별장 근처였습니다. 윤정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금융사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그보다 훨씬 어둡고 위험한 범죄였습니다. 정 변호사님, 경찰에 이 정보를 전달했나요? 방금 전화했어요. 지금 민우의 별장으로 수사팀이 출동 중입니다. 정 변호사의 말에 윤정은 불안해졌습니다. 이 모든 일이 수진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수진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딸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자마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방은 비어 있었고 창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수진은 사라졌습니다. 수진아. 윤정이 창문 밖을 내다봤지만 어둠 속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 변호사가 재빨리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경찰에 신고할게요. 아마도 누군가가 그녀를 납치했을지도. 그러나 윤정은 침대 위에 놓인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하지만 내가 직접 해결해야 할 일이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곧 돌아올게요. 마이너스 수진. 무슨 뜻이지? 윤정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때 그녀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번호는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여보세요? 윤정 씨. 낯선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제 이름은 박소연입니다. 저는 민우의 전 아내예요. 윤정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전 아내라고요? 민우가 이전에 결혼한 적이 있다는 얘기는 들은 적 없는데요. 당연하죠. 그들은 완벽하게 숨겼으니까요. 소연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저도 수진 씨처럼 그들의 희생양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살아남았죠. 윤정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지금 수진 씨와 함께 있어요. 걱정 마세요. 그녀는 안전합니다. 소연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어요. 민우와 그의 어머니는 단순한 사기꾼이 아닙니다. 그들은 살인자예요. 윤정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살인자라고요? 네, 윤정 씨. 그들은 지금까지 최소 3명의 여성을 살해했어요. 모두 민우와 결혼했던 여성들이죠. 제가 유일한 생존자예요.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김상진. 그는 살아있어요. 하지만 그들이 그를 붙잡고 있어요. 하지만 왜? 왜 그들이 그런 짓을? 윤정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소연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수진 씨가 알아내려는 것입니다. 그녀는 진실을 알고 있어요. 적어도 일부분은요. 도대체 무슨 진실이죠? 제발 말해주세요. 윤정이 간절히 물었습니다. 민우의 어머니 김영숙. 그녀의 진짜 이름은 정미숙입니다. 20년 전 서울에서 가장 악명 높은 연쇄살인 사건의 주범이었죠. 소연의 말에 윤정은 충격으로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그 연쇄살인범은 잡혔잖아요. 윤정이 가까스로 말했습니다. 아니요, 잡힌 건 그녀의 남편이었어요. 그는 모든 죄를 뒤집었었고 사형을 당했죠. 하지만 진짜 살인자는 그녀였어요.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계속해서 살인을 이어가고 있어요. 이번에는 아들과 함께요. 윤정은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정미숙. 그 이름은 20년 전 온 나라를 공포에 떨게 했던 신사동 연쇄살인 사건의 피의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남편이 범인으로 지목되어 사형을 당했고 정미숙은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습니다. 소연 씨. 수진이는 지금 어디 있나요? 제발 그녀를 안전하게 데려와 주세요. 윤정이 애원했습니다. 지금은 말할 수 없어요. 그들이 우리를 감시하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소연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모든 것이 끝날 거예요. 수진 씨가 직접 그들의 정체를 밝혀낼 테니까요. 무슨 소리예요? 수진이가 뭘 한다는 거죠?
윤정은 공포에 질려 물었습니다. 그녀는 김상진을 구하러 갔어요. 그리고 그녀에게는 계획이 있어요. 소연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윤정 씨, 당신의 딸은 생각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에요. 그녀는 그들보다 한 발 앞서 있었어요. 항상. 무슨 말씀이세요? 수진이가 한 발 앞서 있었다니요? 윤정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소연의 목소리가 갑자기 긴박해졌습니다. 누가 온 것 같아요. 더 이상 말할 시간이 없어요. 오늘 밤 11시 신사동의 옛 정미숙 집으로 오세요. 하지만 혼자 오셔야 해요. 경찰은 안 돼요. 전화가 갑자기 끊겼습니다. 윤정은 공포와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정 변호사님,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정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정미숙에 대해 더 조사해봐야겠어요. 두 사람은 빠르게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20년 전 신사동 연쇄살인 사건. 총 7명의 젊은 여성들이 살해되었고 그들은 모두 비슷한 방식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수사 끝에 정미숙의 남편 김태우가 범인으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모든 죄를 자백했고 3년 후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여기 특이한 점이 있어요. 정 변호사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김태우가 체포된 후 변호사와의 독대에서 내가 죽으면 아내와 아들을 지켜봐 달라는 말을 남겼대요. 마치 무언가를 암시하는 것처럼요. 윤정은 갑자기 몸서리를 쳤습니다. 그의 아들, 민우를 말하는 건가요? 정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이가 맞아요. 민우는 당시 10살이었을 겁니다. 정미숙이 진짜 범인이었다면 왜 남편은 죄를 뒤집었었을까요? 윤정은 중얼거렸습니다. 정 변호사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마도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였겠죠. 하지만 더 이상한 건 그 후 정미숙의 행방이에요. 기록상으로는 그녀가 아들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 간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녀는 이름을 바꿔 김영숙으로 살고 있었던 거군요. 윤정이 말했습니다. 그녀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밤 10시. 신사동까지 가려면 서둘러야 했습니다. 정 변호사님, 전 가봐야 해요. 혼자 가시게요? 너무 위험해요. 정 변호사가 말렸습니다. 하지만 윤정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제 딸이 위험에 처해 있어요. 소연 씨가 말했듯 경찰을 부르면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어요. 그럼 적어도 이걸 가져가세요. 정 변호사는 작은 기기를 건넸습니다. 위치 추적기예요. 제가 만일 1시간 안에 소식을 듣지 못하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윤정은 고개를 끄덕이고 재빨리 집을 나섰습니다. 택시를 타고 신사동으로 향하는 동안 그녀의 머릿속은 온갖 끔찍한 상상으로 가득 찼습니다. 수진은 지금 무사할까? 그리고 소연이 말한 수진의 계획은 무엇일까? 택시가 신사동의 한 오래된 주택가에 도착했습니다. 윤정은 주소를 확인하고 어두운 골목을 걸어 들어갔습니다. 골목 끝에는 낡은 2층짜리 주택이 있었습니다. 이곳이 20년 전 정미숙이 살았던 집인가 봅니다. 집 앞에 도착한 윤정은 주변을 살폈습니다. 이상하게도 집에는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윤정은 용기를 내어 살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진아? 소연 씨? 그녀가 작게 불렀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거실은 비어 있었지만 테이블 위에는 오래된 사진첩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윤정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사진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한 가족의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정미숙, 그녀의 남편 김태우, 그리고 어린 민우로 보이는 아이. 갑자기 윤정의 등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소연 씨? 하지만 그곳에 서 있던 것은 소연이 아닌 시어머니 김영숙. 아니, 정미숙이었습니다. 드디어 오셨군요, 어머님. 정미숙의 목소리는 이상하게 차분했습니다. 윤정은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내 딸은 어디 있죠? 수진이는 어디 있나요? 정미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섬뜩한 미소였습니다. 곧 만나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 전에 제가 좀 보여드릴 게 있어요. 그녀는 윤정에게 계단을 가리켰습니다. 위층으로 올라가시겠어요?
윤정은 두려웠지만 딸을 찾기 위해 용기를 내어 계단을 올랐습니다. 정미숙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2층 복도 끝에는 하나의 문이 있었고 그 문은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세요. 정미숙이 말했습니다. 윤정은 떨리는 손으로 문을 밀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그녀의 눈앞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방 안에는 민우가 의자에 묶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입은 테이프로 봉해져 있었고 얼굴은 피와 멍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수진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권총이 들려 있었습니다. 수진아, 윤정이 소리쳤습니다. 수진은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엄마, 왜 여기에?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이상하게 단호했습니다. 갑자기 정미숙이 박수를 쳤습니다. 와, 정말 감동적인 가족 상봉이네요. 어머니와 딸이 함께 복수를 하다니. 그녀의 말에 윤정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복수라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윤정이 물었습니다. 정미숙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직 모르시나요? 당신의 딸이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윤정은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아, 이게 무슨 소리야? 뭘 알고 있었다는 거지?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내가 모든 걸 말했어야 했는데. 그녀는 처음부터 민우와 저에 대해 알고 있었어요. 정미숙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민우에게 접근한 거죠. 복수하기 위해서. 복수? 윤정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수진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기억나세요? 은주 이모를. 엄마의 여동생이요. 윤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은주. 20년 전 실종된 그녀의 여동생. 경찰은 그녀가 해외로 도피한 남자친구를 따라 출국한 것으로 결론지었지만 윤정은 한 번도 그 설명을 믿지 않았습니다. 은주가 이 사건과 무슨 관련이 있는 거니? 윤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은주 이모는 신사동 연쇄살인 사건의 7번째 희생자였어요. 윤정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뭐라고? 그럴 리가 없어. 경찰은 은주가 출국했다고. 거짓말이었어요. 정미숙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제 남편이 조작한 증거죠. 그는 경찰이었으니까요. 윤정의 세계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20년간 풀리지 않았던 의문, 여동생의 실종, 그리고 지금 눈앞에 벌어지는 상황까지. 모든 것이 한순간에 연결되었습니다. 그래서 네가 민우에게 접근한 거야? 윤정이 딸에게 물었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년 전 우연히 민우의 정체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은주 이모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했죠. 하지만 계획이 살짝 틀어졌나 봐요. 정미숙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내 아들이 너무 잘생겨서 진짜로 사랑에 빠진 건 아니겠지? 수지는 권총을 더 단단히 쥐었습니다. 절대 그럴 리 없어요. 당신 아들은 괴물이에요. 당신처럼. 정미숙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다가 다시 차분한 미소로 돌아왔습니다. 괴물이라고? 그래, 사람들은 항상 우리를 그렇게 불렀지. 하지만 넌 정말 우리를 이해하지 못해.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는지. 이해할 필요 없어요.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7명의 무고한 여성을 죽였어요. 그 중에는 제 이모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민우는 당신의 뒤를 이어 3명을 더 죽였죠. 윤정은 공포와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수진아,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어떻게 이런 일을?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딸이 5년 동안 이런 위험한 비밀을 품고 살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김상진은 어디 있어? 수진이 민우에게 총을 겨누며 물었습니다. 정미숙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직도 그 남자를 찾고 있니? 네가 그렇게 용감하게 구하려는 그 남자. 갑자기 2층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두가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리고 2사람이 들어왔습니다. 한 사람은 박소연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3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상진 오빠. 수진이 외쳤습니다. 김상진은 몸이 온통 멍들고 얼굴에는 상처가 가득했지만 살아있었습니다. 소연은 그를 부축한 채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지하실에 갇혀 있었어요. 소연이 말했습니다. 다행히 아직 살아있어요. 정미숙은 이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온 걸 축하해, 소연아. 너는 항상 끈질겼지. 윤정은 상황을 파악하려 애썼습니다. 소연 씨, 김상진 씨. 도대체 무슨 일이? 소연이 윤정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윤정 씨, 저희는 모두 그들의 피해자예요. 저는 살아남은 유일한 아내고 김상진 씨는 수진 씨가 5년 전 만난 형사예요. 형사라고? 윤정이 놀라 물었습니다. 상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신사동 연쇄살인 사건을 다시 조사하던 형사였습니다. 수진 씨는 그 사건의 희생자 가족으로 저에게 찾아왔고 함께 정미숙을 추적하기 시작했죠. 정미숙은 갑자기 박수를 쳤습니다. 와,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형사와 희생자 가족의 협력. 영화에나 나올 법한 스토리죠. 그녀의 목소리는 조롱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상진이 말했습니다. 우린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당신과 민우가 저지른 모든 범죄에 대한 증거를요. 정미숙의 얼굴에서 비로소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무슨 증거? 그녀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상진은 천천히 주머니에서 작은 USB를 꺼냈습니다. 민우의 노트북에서 발견한 영상 파일들입니다. 정말 끔찍한 취미를 가진 아들이군요. 자기가 살인하는 장면을 모두 녹화해두다니. 수지는 민우를 노려봤습니다. 당신이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 모든 걸 녹화하다니. 정말 역겹다. 민우는 테이프로 봉해진 입 너머로 무언가 웅얼거렸지만 아무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증거가 있으면 뭐해? 정미숙이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당신들 중 누구도 이 집에서 살아나가지 못할 텐데. 그 순간 그녀의 옷 속에서 칼이 번뜩였습니다. 조심해. 상진이 외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정미숙은 놀라운 속도로 소연에게 달려들었고 칼이 소연의 배를 파고들었습니다. 소연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소연 씨. 윤정이 달려가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소연의 옷이 순식간에 피로 물들었습니다. 정미숙은 이미 다음 타겟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광기로 가득 찼습니다. 상진 오빠, 엄마, 뒤로 물러나.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총을 들고 있었지만 정미숙을 향해 발사하지 못했습니다. 정미숙은 그 망설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불쌍한 우리 며느리. 결국 방아쇠를 당길 용기가 없구나. 정미숙이 수진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순간 총성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총을 쏜 것은 수진이 아니었습니다. 상진이 어디선가 꺼낸 총으로 정미숙의 다리를 맞췄습니다. 정미숙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경찰 특수팀입니다. 모두 움직이지 마세요. 갑자기 밖에서 고성이 들렸고 여러 명의 무장 경찰이 방으로 그리고 건물 전체로 들이닥쳤습니다. 윤정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누가 경찰을 불렀을까? 정 변호사.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위치 추적기. 정 변호사가 약속대로 경찰에 신고한 것입니다. 순식간에 방은 경찰들로 가득 찼고 정미숙과 민우는 체포되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소연을 들것에 실었습니다. 살 수 있을까요? 윤정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구급대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출혈이 심하지만 치명상은 아닙니다. 빨리 병원으로 이송하면 괜찮을 겁니다. 수지는 총을 내려놓고 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엄마. 그녀는 어머니의 품에 안겨 흐느꼈습니다. 미안해요. 엄마에게 모든 걸 말했어야 했는데. 윤정은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수진아. 이제 다 끝났어.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딸이 5년 동안 이런 위험한 계획을 실행했다는 사실, 그리고 여동생 은주가 연쇄살인범의 희생자였다는 충격적인 진실. 상진 씨, 윤정이 물었습니다. 정말로 제 여동생이 정미숙에게.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상진은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쥐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정 씨. 저희가 발견한 증거에 따르면 은주 씨는 확실히 7번째 희생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정의를 찾았습니다. 경찰서에서 수지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5년 전 그녀는 은주의 실종 사건을 다시 조사하던 형사 김상진을 만났습니다. 그는 정미숙이 진짜 범인이라는 이론을 가지고 있었지만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저는 상진 오빠의 수사를 돕기로 했어요. 수진이 진술했습니다. 정미숙의 아들 민우를 찾아내어 접근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죠. 민우가 어머니의 범죄를 알고 있을 가능성이 컸으니까요. 그래서 일부러 민우와 만나고 사귀고 결혼까지 했다는 거예요? 형사가 물었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정보를 얻기 위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민우가 단순한 공범이 아니라 어머니의 뒤를 이은 연쇄살인범이라는 것을 알게 됐죠. 왜 그때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어요? 다른 형사가 물었습니다. 수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증거가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더 확실한 증거를 찾고 싶었습니다. 은주 이모를 위해서요. 윤정은 조사실 밖에서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딸이 얼마나 용감하고 동시에 얼마나 무모했는지를 실감했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수진은 연쇄살인범과 함께 살며 진실을 찾기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딸을 두셨네요. 상진이 윤정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는 팔에 붕대를 감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 덕분에 20년 된 미제 사건이 해결되었고 3명의 추가 살인범도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윤정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자부심, 두려움, 그리고 후회가 뒤섞였습니다. 하지만 수진이가 위험에 처했잖아요. 그 사람들과 살면서, 매일 폭력에 시달리면서. 상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에는 단기간의 작전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우가 의심하지 않도록 관계를 발전시켜야 했고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됐죠. 수진 씨는 정말 용감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 전부터는 상황이 위험해졌어요. 민우와 정미숙이 수진 씨를 의심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소연 씨가 나타난 거군요? 윤정이 물었습니다. 상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소연 씨는 3년 전 민우의 전 아내였습니다.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죠. 그녀가 저희에게 연락해왔고 함께 정미숙 모자를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윤정과 수진은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소연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그녀는 회복 중이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차 안에서 수진이 말했습니다. 엄마에게 모든 걸 숨겨서. 하지만 엄마가 걱정할까봐, 그리고 엄마까지 위험에 처할까봐. 윤정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해해, 수진아. 네가 은주 이모를 위해 그런 일을 했다는 게. 때로는 화가 나지만 한편으로는 네가 자랑스러워. 시집살이의 비밀. 3화 새로운 시작. 3개월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미숙과 민우의 재판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고 언론의 관심도 뜨거웠습니다. 신사동 연쇄살인마 사건의 진범이 20년 만에 재판정에 선 역사적인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윤정과 수진은 앞줄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 옆에는 소연과 상진도 있었습니다. 소연은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이 순간을 직접 보기 위해 휠체어를 타고 왔습니다. 검사 측 증인으로 이수진 씨를 부릅니다. 재판장의 선언에 수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증인석으로 걸어가며 어머니를 향해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윤정은 딸에게 힘을 주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은 선서를 한 후 5년간의 모든 경험을 차분하게 증언했습니다. 어떻게 민우를 만났는지, 그와 결혼한 후 어떤 학대를 당했는지, 그리고 정미숙과 민우가 어떻게 이전 피해자들을 살해했는지에 대한 증거를 발견했는지 등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증언 도중 수진의 시선이 피고인석의 민우와 마주쳤습니다. 민우는 여전히 그 특유의 오만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이제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 앉은 정미숙은 오히려 더 차분해 보였습니다. 마치 자신의 운명을 이미 받아들인 것처럼. 이수진 씨, 검사가 물었습니다. 왜 그토록 위험한 상황에서도 5년 동안 계속 수사를 진행했습니까? 언제든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수진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제 이모 은주는 제가 15살 때 실종되었습니다. 모두가 그녀가 해외로 도망갔다고 믿었지만 저희 가족은 항상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이모를 위한 정의를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민우와 정미숙이 더 이상 무고한 사람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막고 싶었습니다. 정미숙의 변호인이 일어섰습니다. 그렇다면 이수진 씨, 당신은 5년 동안 우리 의뢰인을 속이고 불법적인 증거 수집을 했다는 말씀인가요? 이는 불법 침입과 사생활 침해에 해당합니다만 수진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형사 김상진의 지시 아래 정보 제공자로 활동했습니다. 모든 증거 수집은 법적 절차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불법 침입했다고요? 그곳은 제가 민우와 합법적으로 결혼한 후 함께 살던 집이었습니다. 방청석에서 작은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변호인은 당황한 기색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재판장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자 윤정은 딸의 단호한 모습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재판은 2주간 계속되었고 마침내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정미숙은 10건의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민우는 3건의 살인죄와 금융사기 등으로 3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에서 정미숙은 끝까지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민우는 선고를 듣자마자 울부짖으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끝났네요. 법정을 나오며 상진이 말했습니다. 20년 된 사건이 마침내 해결되었습니다. 윤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은주에 대한 슬픔이 남아 있었지만 이제 그녀는 진실을 알게 되었고 정의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윤정은 집에서 작은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수진, 소연, 상진을 초대한 것입니다. 이들은 이제 운명적으로 연결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고통스러운 과거를 공유하지만 함께 이겨낸 동료들이었습니다. 건배합시다. 상진이 와인잔을 들었습니다. 정의를 위해,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위해. 모두가 잔을 부딪혔습니다. 소연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이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제가 민우에게서 간신히 도망친 후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거든요. 이제 그런 악몽은 없을 거예요. 수진이 소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들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거니까요. 윤정은 이 두 강한 여성을 바라보며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소연이 없었다면 수진은 그 위험한 상황에서 혼자였을 것입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수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 것이 있어요. 그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저는 경찰 아카데미에 지원했어요. 형사가 되고 싶거든요. 모두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수진아. 윤정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제가 경험한 모든 것들이 저에게 목적을 주었어요. 저처럼 정의를 찾지 못한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상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 씨는 타고난 수사관이에요. 함께 일하게 된다면 영광일 것 같습니다. 소연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도 돕고 싶어. 내 경험이 필요하다면. 윤정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딸이 또다시 위험한 길을 택한다는 사실에 두려움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그녀의 결단력과 용기가 자랑스러웠습니다. 네가 원하는 길을 가렴, 수진아. 엄마는 항상 내 편이야. 그날 밤 모두가 돌아간 후 윤정은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은주와의 마지막 사진이 있었습니다. 윤정은 사진을 가슴에 안고 속삭였습니다. 은주야, 이제 편히 쉬어. 우리가 정의를 찾았어. 다음 날 아침 윤정은 수진과 함께 은주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비록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가족은 20년 전 은주를 위한 작은 묘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들은 묘 앞에 꽃을 놓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이모가 자랑스러워할 거야. 수진이 말했습니다. 네가 그녀를 위해 한 일들을요. 윤정은 딸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은주뿐만 아니라 내 아버지와 나도 너를 무척 자랑스러워해. 묘소를 떠나며 윤정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따뜻한 햇살이 은주가 보내는 미소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6개월 후 경찰 아카데미 졸업식. 수진은 자신의 이름이 불리자 단상으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그녀는 제복을 입고 당당하게 서서 경찰 배지를 받았습니다. 방청석에서는 윤정과 소연, 상진이 열렬히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졸업식이 끝나고 윤정은 딸에게 특별한 선물을 건넸습니다. 그것은 은주가 사용하던 작은 은색 펜던트였습니다. 은주 이모가 항상 너와 함께 할 거야. 윤정이 말했습니다.
수지는 눈물을 참으며 펜던트를 가슴에 달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이네요. 상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지만 잊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왜 여기에 서 있는지를요. 윤정은 딸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때로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지만 그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힘은 폭력이나 복수가 아닌 진실과 정의를 향한 끈질긴 추구에서 온다는 것을. 함께 가자, 수진아. 윤정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들은 나란히 걸으며 밝은 햇살 아래로 걸어나갔습니다. 과거의 그림자는 여전히 그들 뒤에 있었지만 이제 그들 앞에는 희망의 빛이 더 강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에필로그. 한 달 후 경찰청 특수범죄수사과. 신임 경찰관 이수진은 첫 번째 사건 파일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수년간 미제로 남아있던 연쇄 실종 사건이었습니다. 파일을 펼치자 여러 젊은 여성들의 사진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눈에서 수진은 과거의 자신과 은주 이모를 보았습니다. 이번에도 정의를 찾아드릴게요. 수진은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그녀는 은주의 펜던트를 꼭 쥐고 파일을 자세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여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녀의 사무실 벽에는 작은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수진과 윤정, 소연, 그리고 상진이 함께 찍은 사진과 함께 적힌 문구가 있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진다. 아무리 깊은 어둠 속에 숨겨져 있더라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도 함께 부탁드려요.